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시고 아프리카 형님도 안녕하세요. 자, 크리스마스 이제 오늘 당일인데 오늘도 오늘 이제 크리스마스 때 지출들이 많을 거다. 근데 이걸 오늘 잘 먹어서 복구를 하자. 요런 말이 맞겠죠. 그래서 잘 가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축구 승무패 내일부터 이제 EPL 박싱 데이가 시작하잖아요. 요거 이제 승무패도인데 뭐 멤버십 플러스 뭐 이제 뭐 패키지 하시는 분들은 내일 이제 분석 다 해서 그 승무패 뭐 또 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뭐 맞을지 안 맞을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또 월드컵 후 휴식기 후 경기이기 때문에 이변들이 또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보니까 아르헨티나 애들 이런 애들은 잘 안 나오는 것 같다. 프랑스 애들도 뭐 대충 결정자 살짝 슬쳐 이게 보고 왔는데 내일 더 확정적이게 나오겠죠. 그것도 뭐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오늘 경기나 일단 맞추고 보자. 첫 번째 대한항공 대 오카 자유 경기. 일단은 뭐 당연히 땅콩 지금 막을 수 있는 팀은 솔직히 없다고 봅니다. 너무 밸런스 자체도 좋고 백업도 좋고 뭐 말할 필요가 없어요. 단지 그냥 계속 말하지만은 범실만 안 하면은 뭐 땅콩이 뭐 딱히 위협적인 그런 경기들을 가져갈 것 같진 않다. 지난 뭐 선보전도 정지석이 또 범실 쇼를 좀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셧아웃 시켰다는 거. 선보가 너무 약한 것도 사실이죠. 지금 보면 용병도 읍지 그다음에 뭐 완벽한 주전 세터가 아니죠. 물론 신승훈이 좀 해주고 있지만은 아무튼 뭐 잘 잡았고 결국엔 우카잖아요. 근데 우카도 계속적으로 말했지만은 용병 마감 해제가 없다고 해도 국내 자원진들이 괜찮다. 특히나 뭐 솔직히 김지한이 이렇게 터질 줄은 몰랐는데 지금 잘해주고 있죠. 이 김지한이 잘해주면서 나경복에 힘을 실어주고 있고 송잡채도 요새 보면은 리시브 효율이 거의 뭐 아무리 못해도 40% 30% 사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 뭐 괜찮게 잘해주고 있다. 중앙에 대한 공격은 역시나 뭐 대한항공보다 딸리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 세터도 황승빈 나름 땅콩산에서 밑에서 뭐 키웠던 친구 잘해주고 있고 뭐 양쪽 날개들도 잘해주고 있다는 거. 근데 결국에는 뭐 이거는 대한항공이 그래도 잡아갈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대한항공이 쉽게 잡아갈 거냐 뭐 그러니까 쉽게 잡아가면 마인을 하는 거겠죠. 뭐 물론 3대1이 돼도 지만이님 별풍선 그런 500개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감사합니다. 지만이님 감사드리고 그런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은 요 경기에 근데 약간 특이점이 하나 있다. 이거 옛날은 아니고 작년에도 약간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땅콩. 작년에 기억이 나실라나? 그때는 홈 기준이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땅콩이 이런 게 있죠. 작년에도 셧아웃을 하고 나서 다음 경기는 약간 두 세트인가 한 세트는 꼭 줬던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올 시즌에도 또 똑같이 가고 있네. 이건 뭐 주작이야. 땅콩이 뭐 컵 경기는 제외하고 올 시즌 들어와가지고 홈에서 경기했을 때 셧아웃을 한다. 다음 홈 경기에서 희한하게 두 세트씩을 줘요. 이거 올해 거죠. 근데 작년에도 그랬어. 셧아웃하고 뭐였지? 두 세트를 내줬나 한 세트를 내줬나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올해도 똑같이 가고 있어. 그때는 홈 기준인지 모르겠지만은 보시다시피 삼성화재 3대0 잡고 다음 홈 경기 한전전 두 세트 주고 형캐 셧아웃 했더니 옥금전은 뭐 두 세트 넘어서 3세트 주고 뒤져버렸고 최근에 또 뭐 최근 아니지만 이제 뭐 11월 달 와가지고 말에 옥금 3대 0을 잡고 또 한전전 다음 홈 경기에서 두 세트 주고 지난 경기 선보전 셧아웃 했어. 그럼 오늘 또 두 세트 줄 차례 아니야? 이거 뭔가 퐁당퐁당으로 아주 잘 맞아 들어가요. 셧아웃 뒤에는 홈에서 무조건 두 세트를 내줬다는 그런 부분. 이런 특이점이 있다 얘가. 그리고 뭐 이거는 뭐 물론 오늘 뭐 3대 0이 나올 수도 있고 3대 1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도 있다 보시면 되고 뭐 패턴, 특이점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있고 희한하게 홈에서 셧아웃하고 다음 홈 경기는 두 세트를 줬다. 근데 오카도 지금 나신 보면은 1730님 기본적으로 별풍선 300개 뭐 용병이 없을 감사합니다. 뿐이지 못하는 팀은 아니잖아요. 감독도 솔직히 다른 감독들에 비해서 솔직히 뭐 토태용 감독은 명장이긴 하지만은 신영철 이 사커 감독도 무시 못하거든요. 그 국내진도 잘하고 그리고 이 경기는 기준점 자체가 182점 1.5기 때문에 한 세트만 따도 남배에서는 오버가 뜰 수 있어요. 기준점도 그렇고 아까 봤던 대한항공이
홈에서 셧아웃 하고 난 다음에 다음 경기에는 두 세트씩 줬다는 그런 특이점도 있고 해가지고 오버사이드, 차라리 저는 이건 대한항공 마인을 갈 바에, 마인이 배당이 1.5대잖아요. 지금 좀 내려갔는데 이 배당을 찍을 바엔 차라리 오버를 찍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경기는 땅콩 승에 오버. 그 다음이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인삼, 네, 이제 현건. 이미 뭐 이다현과 야스민이 결장한다는 기사는 나왔습니다. 근데 기사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뭐 갑자기 안 나왔던 인간도 튀어나오고 그랬던 적이 있긴 해요. 아무튼 이거 뭐 기사가 나오긴 했어요. 뭐 배당도 다시 올라갔네. 아무튼 뭐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지난 경기 이제 현건이 도공 상대로 충격적이었죠, 솔직히 그때. 왜냐면은 그래도 도공인데 이 둘이가 빠졌다는 거, 와 이거는 진짜 이 역같다 생각했는데 그걸 또 잡았죠. 근데 그 경기에서 솔직히 그 도공의 카타리나가 사람답게만 좀 해줬다면은 충분히 뭐 두 세트는 땄다고 보는데 너무 못해줬기 때문에 졌죠. 오늘은 인삼, 솔직히 인삼도 불안한 부분은 커요. 왜냐면 도공은 기본적으로 수비, 리시브, 디그 이런 게 잘 되는 팀이고, 인삼은 그런 거에 비해서는 떨어지죠. 단지 강력한 용병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 엘리자벳이 뭐 솔직히 몰빵 배구에 특화된 염혜선 아닙니까? 최근의 경기에서도 그랬고, 그 지난 경기에서도 결국엔 기업 상대로 할 때 엘리자벳이 미친 듯한 활약을 보여줘가지고 승리를 가져갔죠. 오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엘리자벳을 뭐 믿고 쓰겠죠. 그리고 최근에 이 맞대결 했을 때도 결국에는 뭐 엘리자벳이 거의 점수됐고, 그 1차전 맞대결에서도 엘리자벳이 50몇 득점 가까이 뽑아냈는데도 졌죠. 그때는 이제 물론 뭐 양효진이 있었다는 부분, 야스민이 근데 그때 부상으로 나갔죠. 그래도 근데 현건이 잡긴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지금 폼이 엘리자벳이 확실히 좋고 클러치 상황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 물론 현건도 옵션적인 부분, 양효진이 살아있다는 부분, 그리고 정준이 그래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이 경기에서 그래도 큰 거는 인삼이 그래도 높이가 있는 팀이라서 양효진을 어느 정도 좀 커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정지윤 생각하면은 좀 막힐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 뭐 황현주에다가 뭐 민키에다가 또 누구 있냐, 고예림, 이런 애들은 공격이 그렇게 기대감이 좀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 생각하면은 최근에 뭐 계속적으로 뭐 풀세트로 비볐던 것도 있기도 하고, 오늘 현건 상대로 또 한 번 뭐 승점 1점은 따올 수도 있지 않나. 일반승은 솔직히 현건이 뭐 할 수도 있다고 보긴 하지만은 워낙 또 잘하기도 하고 연승 가고 있고, 오늘만 잘 넘기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요거는 배당이 1.3대였거든. 지금 올라갔긴 했는데 1.3대인데 이거 찍을 바에는 그래도 프레임 찍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기존점 대비는 현건이 그래도 뭐 야스민, 이다현이 없다고 해도 KGC한테 셧아웃을 당하면서 뒤지는 그림?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반대로 생각해도 KGC가 현건 상대로 그래도 엘리자베 몰빵만 해도 한 세트 딸 거라 생각하고, 기존 좀 더 적당하고 오버 보도록 할게요. NW님 또 안녕하세요. 잘 보냈냐고요? 뭐 잘 보낼 게 뭐 있어요. 저같이 이제 솔로인 친구들은 크리스마스가 고통스럽죠. 그냥 분석이나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승무패도 있으니까 그것도 미리 오늘 뭐 어제 좀 시간 남았고 분석도 좀 하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KT 대 DB. 야스민 나오냐고요? 아까 말했잖아요. 기사에는 결장이라고 뭐 나와 있는데, 그리고 뭐 시술 받고 왔는데 어젠가 오늘 퇴원했다는데 바로 뛰기는 좀 그렇죠. 뭐 기사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배당도 올라가는 거 보면 안 나오겠죠. 뭐 기사까지 다 적어놓고 갑자기 야스민 출전 의지가 강력하다, 오늘 출전하겠습니다, 이러면은 뭐 어떻게 하겠노. 우리는 뭐 알 수가 없어요. 일단 뭐 안 나온다는 가정하에 갈 수밖에 없어요, 저거는. 그리고 배당도 올라가는 거 보면 뭐 근데 믿을 수 없잖아, 국내는. 뭐 이렇쿵 저렇쿵 떠들 필요 없고 진짜 나와봐야 알고. KT 대 DB, 일단은 이 경기 KT는 하루 쉬었죠. DB는 백투백이라는 거, 일정이 좀 빡센다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마이너스 붙고 들어간 부분이 있고, 어제 경기에서 에르난데스가 복귀를 했죠. 그리고 갑자기 또 정규도 튀어나왔더라고. 정규는 뭐 일주일 정도 예상한다더만 어제 갑자기 튀어나왔죠. 알 수가 없다니까요, 이 국내 애들은.
정규도 나왔고 에란데스도 나왔고 나쁘지 않고 결국엔 또 어제 정규가 마무리 지어줬죠. 뭐 그런 이제 승적인 콩깍구 부분은 커피님 괜찮았는데 별풍선 100개 오늘 이제 감사합니다. 맞대결하는 KT는 다른 KT잖아요. 용병 자체가 바뀌었고 솔직히 그 첫 번째 경기에서는 그 프로스펀가 그 인간이 괜찮다 생각했는데 두 번째 경기에서는 별로였죠. 대신에 원래 1옵션을 생각했던 이 존스 뭐 석점에 대한 외곽적인 부분도 나쁘지 않았고 괜찮게 잘하는 것 같다. 용병을 바꾼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기대감도 높고 그리고 생소한 매치업이기 때문에 용병이 바뀌었다. 물론 CK가 있을 때 DB 상대로 뭐 잘 벗겨내고 골을 잘 박은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오히려 DB 쪽에서는 더 고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 용병에 대한 부분, 뭐 정보적인 부분은 딱히 없고 실질적으로 맞대결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외곽적인 뭐 수비적인 부분을 잘 받침이 되면서 뭐 잘 막아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DB한테는 솔직히 없잖아요. 수비적 그냥 높이만 좀 있을 뿐이지 수비의 능력 자체는 떨어지는 부분. 오히려 저는 이 경기는 DB가 일정적으로 안 좋은 것도 있고 KT가 용병 바꾸면서 그래도 괜찮은 애인 것 같다. 물론 좀 더 길게 봐야 되긴 하지만은 팀 KT와 뭐 색깔적인 부분도 나쁘지 않지 않나. 물론 이제 하윤기가 골밑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DB도 넣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해도 그래도 KT가 이 경기는 접지 않을까. 그리고 그래도 KT 어떻게 믿냐. 그리고 DB도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믿냐 하시면은 기준점도 160점대 적당하고 KT는 지금 외곽을 쏠 친구들이 많다. DB 같은 경우 높이에서 유효하기 때문에 인사이드 공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둘 다 치고 받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오버. 그 다음에 네 번째 모비스 대 가스. 일단은 이 경기 자체는 모비스가 현재 떨어지는 게 요새 보면은 뭐 확 떨어지는 거 아닌데 득점적인 부분이 초반보다 많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뭐 들쭉날쭉한 부분을 보여주지만은 뭐 그래도 모비스지 않나라는 생각이 먼저 일단 기본적으로 들기도 하고 지난 SK전에서도 결국에는 그때도 모비스 예상을 했지만 프림이 잘해줬고 우석이가 지난 경기 그 삼성전처럼 똥을 쌀 것 같진 않다. 잘해줬고 아바리가 요새 좀 활약을 못하는 거는 사실이긴 한데 그래도 뭐 용병과 그 우석이도 잘해주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아바리도 분명히 올라올 찬스라 생각해요. 그리고 상대는 가스는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계속적으로 말하지만은 잘한다 싶으면은 뭐 못하고 이길 것 같으면은 지는 이게 종특이니 가스 멤버만 봐도 그냥 나쁘진 않은데 너무 기복적인 부분도 보여주고 그나마 정용군이 꾸준히는 해주고 있긴 하지만은 용병 할로웨이도 그렇고 벨랑게는 이제 사람이 거의 안 돼 있고 은도에는 뭐 식물에다가 이케아 이대현이 지속적으로 잘해줘야 되는데 최근에는 뭐 두 자리 득점대는 계속 찍고 있긴 하지만은 애매한 부분 그리고 그래도 잘해줬던 뭐 전현우라든지 신승민 이런 애들이 갑자기 좀 터져져가지고 연승을 타는 그림도 그려졌는데 걔네도 역시나 꾸준히 잘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기도 하고 그런 부분 둘 다 뭐 백투백 경기가 아니고 하루를 쉬긴 했지만은 가스의 경기력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홈에서의 강자 현재 모비스 홈에서의 승률 1위인 이 모비스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뒤질 것 같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드네요. 이 경기는 모비스 승복이에요.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오버 사이드도 같이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SK 대 삼성. 자 이거는 뭐 매년 있는 거잖아요. 매년 크리스마스는 SW와 함께 자, 이 경기 그냥 이거는 실질적으로 말하면은 SK가 유리해요. 그리고 뭐 오늘 원석이가 복귀한다는 이슈가 있다. 도움은 되겠죠. 근데 원석이가 돌아왔다고 해서 뭐 슈퍼 캐리 하겠어요. 물론 그런 날도 한 번씩 있긴 하겠지만은 사실상 뭐 이건 무조건 뭐 엄청난 핵이기득이다 이런 건 아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SK가 뭐 삼성에 비해서 꿀릴 부분 없잖아요. 단지 좀 그런 부분은 있죠. SK 최근 일정들이 좀 빡빡했다는 거. 근데 그래도 하루를 뭐 쉬고 하는 경기에 있어서 준비를 잘할 것 같고 반대로 이제 서울 삼성 같은 경우는 또 백투백 아닙니까? 원정이 원정 경기인 부분. 물론 거리 자체는 뭐 밑지방 갔다 오는 것보다는 좀 덜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리고 뭐 체력적으로 좀 깎였을 DJ77님 거고. 근데 별풍선 100개 최근에 이제 감사합니다. 그 DB와의 경기에서 잡을 수 있었던 좀 경기를 좀 놓쳤던 부분, 멘탈적으로 좀 깨지는 부분, 뭐 여러 가지 조건적인 부분이 삼성이 별로 안 좋긴 합니다. 근데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거는 뭐 기억은 할 건데 데이터적인 측면에 생각이 안 나서 모르실 수도 있는데
데이터를 보면은 크리스마스 때는 최근 뭐 근 한 5년, 6년 정도 보면은 뭐 삼성이 더 많이 잡았어요. 저기 보시다시피 동그라미 제가 쳐놨잖아요. 16년도 크리스마스 때 서울 삼성이 이겼고, 17년도 크리스마스 때 서울 삼성이 이겼고, 18년도 크리스마스 때 서울 삼성이 이겼고, 19년도도 서울 삼성이 이겼고, 20년도에도 이겼고. 근데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21년도가 되고 나서는 이제 SK가 잡았다. 근 뭐 최근 한 6년간 보면은 서울 삼성이 희한하게도 크리스마스만 되면은 강력해졌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21년에 졌던 거는 지긴 졌지만 그래도 6점 차. 오늘의 핸디캡은 뭐예요? 6.5 아닙니까? 아, 약간 또 핸디캡도 존나 애매하게 주기도 했고. 이런 부분이 있다. 솔직히 지금 서울 삼성도 경기력 보면은 나쁘진 않거든요. 확실히 작년보다는 더 나아졌다는 것도 계속적으로 이제 증명이 되고 있고, 최근 졌던 경기들도 아쉽게 졌잖아요. 뭐 캐롯전이야 경기를 안 보신 분은 뭐 93대 70이면은 뭐 개 처발린 거 아니는데, 막판에 4쿼터에 캐롯이 미친 석점이 들어가면서 점수차가 많이 벌어졌고, 최근에 뭐 DB 경기도 그렇고. 그래서 충분히 SK 상대로 저 정도의 핸디캡이라면은, 핸디캡이 좀 낮았으면은 좀 애매할 건데, 비벼볼 만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크리스마스에 대한 저런 뭐 데이터적인 특이점도 있기도 하고. 경기는 서울 삼성 프랜승 보고, 요 경기도 마찬가지. 그래도 서울 삼성인데 어떻게 가냐. 그래도 SK가 연패를 탈 팀도 아니기도 하고, 또 뭐 분위기를 맞아서 S더비 간만에 학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 그런 분은 이제 뭐예요? 전형적인 뭐 S더비 이 크리스마스 때 뭐 오버 달려야지. 최근에 SK도 득점력이 오락가락하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80점대 찍어주고 있고, 서울 삼성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달려줄 수 있는 농구를 보여주지 않나. 크리스마스 때 대부분 연기는 오버 또 생각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신한 대 KB. 자, 요 경기 일단 일정 자체도 신한이 좀 더 불리한 것도 사실이고, 최근에 23일날 경기하고 22일날 경기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얘가 문제죠. 얘가 강희슬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요. 뭐 단순 염자라고 그러는데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위성우 감독은 박해진을 이제 다음 경기까지 뭐 출전 안 시킨다고 말했죠. 뭐 어차피 휴식기가 있고 그 있으니까. 요 경기도 마찬가지. 이거 다음에 14일인가 경기해요. 그래서 푹 쉽니다. 15일이네. 푹 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단순한 뭐 부상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좀 더 쉬게 해주는 게 맞지 않나. 근데 우리은행은 당연히 1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얘네는 뭐 이제는 따라잡아갖고 프로까지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희슬이 진짜 심한 부상이 아니라서, 솔직히 오늘 경기 살짝 또 부상을 당한다 해도 긴 휴식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 배당도 봤을 때 나오는 배당 아니에요 이 정도면은. 그리고 지수가 이제 지난 경기야 뭐 사이클 존나게 타고 안 나오는 건 사실이긴 한데, 오늘은 띄워주겠죠. 약간 피한 듯한 느낌? 약간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은행 라이벌이기도 하고, 나와 거 쳐발리는 모습은 좀 자존심에 스크래치 날 수도 있고, 감독이 바이럴 해줬다 이런 뭐 망상을 하게 되는 부분. 오늘 경기에서 나와준다면 괜찮겠죠. 지난 경기에서도 결국에는 박지수가 뭐 20분 가까이 띄워주면서 19득점 올렸고, 결국에는 신한이 제어를 할 수가 없다는 거. 뭐 소니아 혼자로서는 안 되죠. 나머지가 받쳐줘야 되는데, 솔직히 뭐 김태현이라든지 좀 신장이 있다고 해도 좀 뭐가 비교가 딸리기 때문에 제대로 방어도 못하고, 강희슬이 어느 정도는 뭐 띄워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뭐 많이 안 나온다고 해도 결국에는 오늘은 뭐 민정이도 있고 허영도 있고 박지수는 나올 거니까 합작인 이 콤비네이션 플레이로 그래도 잡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경기는 KB 승, 그 다음에 오버 볼게요. 오버. 이 경기는 그래도 오버 볼게요. 지수는 분명히 오늘 뛸 거고, 골밑셋에 대한 압도적인 부분 보여주고, 신한은 뭐다? 계속 말하지만은 경기가 인사이드 쪽이 뚫기 힘들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외곽을 씁니다. 외곽만 존나 던져갖고 뽀록을 노리는 그런 팀으로 갑자기 변했기 때문에 오버사이드도 같이 볼게요.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한 경기 다 해드렸고,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은 가져가 보시고,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 건승하시고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내일 축구 때 뵙도록 할게요.